그간 사법 리스크를 겪은 대기업 총수들은 수없이 많았지만요. 재계에서 가장 역대급 사법 리스크를 남긴 인물, 아마 이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인데요. 오너 2세인 이호진 전 회장은 2011년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된 이후 무려 10년이 넘게 사법 리스크를 이어왔고요. 병 보석을 받은 와중에도 외부에서 음주와 흡연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이른바 황제 보석, 유전무죄, 무전유죄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죠. 2021년 만기 출소한 뒤 2023년 광복절 특사로 복권이 되면서 경영에 복귀를 하는가 싶었지만요. 최근에 수십억 원대의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또다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혐의를 제보한 건 그룹의 2인자였던 김기우 전 경영협의회 의장. 그러니까 조직의 보스와 보스에게 충성하던 2인자 간의 배신과 복수, 막장 싸움까지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과거 이호진 전 회장은 M&A의 귀재, 가장 성공한 오너 2세 이런 평가를 받았을 만큼 탁월한 추진력을 보여줬었죠. 2004년 취임 후 석유화학, 섬유 중심의 사업을 미디어 금융 분야로 확장시키면서 그룹을 대기업 반열에 올려놓은 주인공이기도 했는데요. 오랜 사법 리스크를 거치는 동안 태광그룹의 위상은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지난 10년 오너의 공백으로 인해 태광그룹의 투자는 사실상 중단됐고요. 핵심 계열사인 태광산업은 석유화학 산업의 부진으로 2023년 2년 연속으로 영업 적자를 봤습니다. 특히 경쟁사들에 비해 신성장 동력 발굴에 뒤처지면서 한때 36위까지 올랐던 재계 순위는 작년 52위까지 밀려난 상황인데요. 태광그룹은 잃어버린 10년을 딛고 다시 상승 곡선을 그려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오너 리스크의 중심에 있는 이호진 전 회장, 그리고 태광그룹의 미래를 짚어보겠습니다. 이호진 전 회장은 이임용 창업주의 셋째 아들로 서울대, 코넬대 경영대학원 등 엘리트 코스를 밟았는데요. 유학을 마친 후 계열사인 흥국생명 이사로 경영 수업을 시작했지만 이때만 해도 후계 구도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비운이 운명을 바꿔놓게 되는데요. 1994년 둘째 형이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고 2년 후엔 창업주인 아버지까지 별세를 합니다. 이후 큰형이 그룹을 이끌었지만 큰형마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2004년 그룹의 수장에 오르게 된 건데요. 본래 이호진 전 회장은 성향 자체가 조용하고 가까운 지인이 아니면 만나는 사람도 없을 정도로 다소 폐쇄적인 스타일이라고 하죠. 더구나 이른 나이에 총수에 오른 만큼 외부 인사와의 접촉을 경계한 건 물론이고요. 단 한 번도 언론 인터뷰를 한 적도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회사 직원들조차 이 전 회장의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고 하죠. 베일에 쌓인 은둔의 경영자라는 수식어를 얻게 된 이유인데요. 하지만 경영에 있어선 완전히 정반대, 공격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당시 태광그룹의 주력 사업은 석유화학과 섬유, 그리고 태광 에로이카라는 브랜드로 유명했던 오디오 전자사업 등이었는데요. 이호진 전 회장은 취임하자마자 과감한 체질 개선에 나섭니다. 적자 상태였던 전자사업부를 정리하고 섬유화섬 사업을 대체할 새로운 성장 동력, 미디어 사업에 뛰어든 건데요. 당시에는 내부 반대도 엄청났다고 합니다. 본업이 아닌 분야에 진출했다가 그동안 벌어놓은 돈만 날려먹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컸던 거죠. 그러나 이호진 전 회장은 안양방송과 한빛방송 등 다양한 유선 방송업체를 공격적으로 인수합병했고요. 2006년에 출범한 티브로드는 단숨에 케이블 TV 업계 1위로 도약합니다. 금융사업도 대폭 확장했죠. 기존의 흥국생명, 흥국투자신탁에 더해 흥국화재, 흥국증권, 예가람 저축은행까지 잇따라 인수하면서 자산 7조 원의 종합금융그룹으로 키운 건데요. 하지만 이렇게 공격적으로 몸집을 키우는 동안 여러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20여 개의 유선 방송업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적대적 M&A 논란과 함께 각종 로비와 특혜설이 끊이지 않았고요. 직원들 사이에서도 평가가 좋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오너가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회사를 이용하고 있다. 폐쇄적인 경영에 하도급 업체에 대한 횡포도 지나치다. 이런 목소리가 많았었는데요. 실제로 이호진 전 회장은 해고 직원의 내부 고발 사태를 시작으로 2009년부터 연이은 악재와 의혹에 휘말렸고요. 2011년 회사 돈을 횡령하고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가 됩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구설수가 끊이지 않았죠. 간암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최장기간 보석을 이어갔고요.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황제 보석이라는 지탄을 받았죠. 결국 2019년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뒤 작년 광복절 특사로 복권이 됐지만요. 채 1년도 되지 않아 또다시 비자금 의혹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경영 복귀에도 제동이 걸린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10년이 넘게 오너가 자리를 비운 태광그룹,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그간 전문 경영인 체제로 운영된 태광그룹은 사실상 투자나 M&A는 멈춤 상태, 기존 본업에만 집중하는 폐쇄적인 경영을 유지해왔죠. 그런데 의외로 핵심 계열사인 태광산업의 재무 상황은 굉장히 탄탄합니다. 태광산업의 현금성 자산은 1조 원이 넘고요. LG화학, 롯데케미칼 등 다른 석유화학 업체들과 비교해봐도 자산 대비 현금이 월등히 많습니다. 한마디로 그간 벌어놓은 돈을 거의 안 쓰고 계속 쌓아놓기만 했다는 건데요. 여기엔 이임용 창업주의 영향도 큽니다. 이임용 창업주는 은행이자는 휴일에도 불어난다는 어록으로 유명할 만큼 무차입 경영을 추구했던 인물이죠. 이런 영향으로 태광산업은 빚을 내지 않는 보수적인 경영으로 정체기를 버텨온 건데요. 이게 가능했던 건 태광산업의 캐시카우인 PTA, AN 같은 기초 소재가 그간의 호황으로 안정적인 돈벌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글로벌 경기나 수급에 따라 이런 기초 소재들의 호황, 불황이 갈린다는 거죠. 2022년부터 PTA 수급 상황이 악화되고 중국발 공급 과잉이 더해지면서 태광산업은 2년 연속 영업 손실이 불어난 상황입니다. 이제는 변동성이 큰 석유화학 사업 대신 새로운 돌파구, 포트폴리오의 다각화가 절실한 건데요. 태광그룹 측은 그간의 기조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신사업을 추진하겠다며 2022년 말 약 12조 원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히기도 했죠. 그 일환으로 태광산업은 울산 청화소다 공장 증설에 1,5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고요. 2024년 완공될 아라미드 공장 증설을 통해 신소재 분야도 적극 공략할 예정입니다. 코오롱, 효성 첨단 소재 등 경쟁사들도 앞다퉈 공장 증설에 나서고 있는 만큼 확실한 체력을 키우겠다는 거죠. 최근에는 가발 소재 원사인 모다크릴을 수출하면서 신시장 개척에도 나섰습니다. 세계 가발 시장이 미국과 아프리카 등을 중심으로 연평균 10% 이상 커지고 있는 만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인데요. 그러나 이런 움직임들에 대해 업계와 주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간만에 신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당초 발표했던 조 단위의 투자에게는 한창 못 미치는 거 아니냐. 확실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면 과감한 M&A 등으로 투자 속도를 높여야 되는데 이런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게 아쉽다. 결국 확실한 결단을 내려줄 리더십의 부재, 오너의 공백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호진 전 회장의 경영 복귀 전망은 어떨까요? 현재 이호진 전 회장은 그룹의 2인자였던 김기우 전 회장의 제보로 비자금 의혹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김기우 전 회장은 이 전 회장의 최측근으로 오너 공백 시기에 그룹 경영을 도맡았던 인물입니다. 두 사람의 사이가 틀어진 건 작년 이 전 회장이 경영 복귀를 앞두고 그룹 특별감사를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감사 결과 김기우 전 의장의 비위 행위가 포착되자 김 전 의장을 곧바로 해임했고요. 그러자 김 전 의장도 이호진 전 회장의 비자금 의혹을 경찰에 제보하면서 반격에 나선 건데요. 이호진 전 회장 측은 자신의 혐의는 모두 김 전 의장이 저지른 범죄일 뿐 자신은 무관하다는 입장이고요. 김기우 전 회장을 배임 혐의로 맞고발한 상태입니다.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려 봐야겠지만요. 그룹의 오너와 2인자 간의 막장 싸움이 태광그룹의 이미지를 다시 한번 추락시킨 건 확실한데요. 과연 이호진 전 회장이 의혹을 벗고 경영 복귀에 시동을 걸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죠. 1950년 작은 모직 공장에서 출발한 태광산업은 획기적인 제품 개발과 기술력으로 국내 섬유 산업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회사죠. 이임용 창업주는 정도 경영의 모범을 보인 경영자로 유명했는데요. 군사 정권 시절 강도 높은 세무 사찰을 받았지만 베테랑 세무요원들 사이에서 몇 날 며칠을 털어도 먼지 하나 나오지 않았다는 일화가 전설처럼 내려올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태광의 평판은 오너 2세 때부터 극명하게 뒤집혀졌죠. 이호진 전 회장은 10년이 넘는 사법 리스크로 국민들의 공분을 샀고 태광그룹의 지속 성장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끼쳤는데요. 태광그룹은 실추된 명예를 되찾고 잃어버린 10년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경영 복귀를 노리는 이호진 전 회장의 행보를 주목해야 할 이유입니다.